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에서 주민등록상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은 채무감면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거를 하지 않는 부모님 부양은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무료 채무조정진단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 부양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와 부양료에 따른 채무감면율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상황과 진단 결과를 보고 무료 채무조정진단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6개월가량 연체가 된 상황입니다. 부채는 원금은 6,400만 원이며 이자는 600만 원으로 총 채무는 7천만 원입니다. 그중 D대부와 E대부는 매각된 채무입니다. 채무자 가족 관계는 주민등록상 본인과 배우자,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거 중인 부모님께 생활비를 송금하여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별거 중인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만 65세 이상이며 부모님께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의 소득이 있을 것, 그리고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본인이 부양해야 할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매월 부모님께 송금을 한 내역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채무자는 요건을 모두 만족을 하였다 가정을 하고 송금을 하는 금액을 70만 원과 130만 원 두 경우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은 월 400만 원이며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보증금 6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진단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양료 70만 원을 송금했을 때의 개인회생 진단 결과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부양가족 산정에 따른 생계비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36개월 변제하게 되는 채무조정입니다. 이번 채무자는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부부가 미성년 자녀 각각 1명씩을 부양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미성년 자녀 1명만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본인 포함 부양가족 2인 생계비 195만 원을 기본 생계비로 산정받습니다. 여기에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부양 요건을 만족하여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상 부모님 2분을 추가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4인 생계비 307만 원을 산정받아야 하나 실제로 송금하는 부양료 70만 원만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인 생계비 195만 원에 부양료 70만 원을 더한 265만 원을 채무자의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진단 결과를 보면 월 변제액은 약 134만 원이며 36개월 변제 시 총 변제액은 약 4,840만 원이고 채무감면율은 31%입니다. 다음으로 부양료 130만 원을 송금했을 때의 개인회생 진단 결과입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2인 생계비 195만 원에 실제로 송금한 부양료 130만 원을 더한 325만 원을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 2분을 피부양자로 인정받았을 때 부양가족 4인 생계비가 307만 원이므로 이보다 많은 금액을 생계비로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생계비 인정액은 307만 원이 될 것입니다. 진단 결과를 보면 월 변제액은 약 93만 원이며 36개월 변제 시 총 변제액은 약 3,340만 원이고 채무감면율은 52%입니다. 진단 결과를 살펴보았으니 채무진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단계로 소득과 부양가족 정보를 작성하겠습니다. 채무자는 근로소득자로 근로소득란에 400만 원을 적어 넣습니다. 그 다음 부양가족을 체크하면 됩니다. 부모님 2분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경우 본인 제외 부양가족 수 3인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향은 채무자의 현재 거주지인 의왕시가 포함된 과밀억제권역을 체크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도움말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채무내역 작성입니다. 우선 최장연체기간을 체크합니다. 최장연체기간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 조건 중 하나로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가 90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채무자는 대부분의 채무가 6개월 이상 연체된 상태이므로 90일 이상으로 체크합니다. 무담보 채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 지원 협약된 채권회사의 채권만 절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가 이 협약에 가입한 채권회사의 채권인지를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채무자의 모든 채무는 신용회복지원 협약된 채무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 가입 채권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된 채무 탭을 클릭 후 채무 내역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채권자, 원금, 이자를 작성합니다. 매각 또는 장기 연체는 채권이 매각된 경우 또는 1년 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 클릭하여 체크하며 대출 시기는 6개월 이내 대출한 채무인 경우 클릭하여 체크합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을 눌러 표에 등록합니다. 모든 채무를 그림과 같이 등록을 해줍니다. 매각된 채무인 D대부와 E대부는 매각 또는 장기 연체에 있음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한 채무를 제거하기 원하시면 오른쪽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재산 작성 항목입니다. 영상 속 그림을 보면 배우자 재산 항목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은 채무조정에서 평가 항목입니다. 이번 채무자와 같이 배우자 재산이 없이 본인 재산만 있다면 본인 재산 항목만 작성하면 됩니다. 주택임차 보증금의 보증금액을 기입합니다. 소재지는 의왕시로 과밀억제권역을 클릭하고 공동명의가 아니므로 그대로 입력 버튼으로 표에 등록합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앞에서 보았던 진단 결과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주민등록상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별거하고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특히 매월 송금해 드리는 부양료의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송금한 내역이 있어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 전 한두 번 정도 송금한 내역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점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무료 채무조정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